네, 2019년 가장 핫한 수입차 브랜드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 없이 지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입 SUV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으로 SUV만을 만들어내는 지프의 확장세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지프의 중심에 서 있는 2019 페이스리프트의 체로키 모델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지프 체로키고요. 오버랜드 트림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트림이고, 마력으로 치면은 195마력, 그리고 치면은 49.5 킬로그램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의 터프함, 그리고 도심에서의 세련미를 가장 잘 절묘하게 조합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프가 우리나라에서 확장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프 전체 판매량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체로키 모델입니다. 작년 한 해만 봤을 때도 2100대 이상을 판매를 하면서 도심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로 위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만큼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로키 모델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젊은이들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제가 타고 있는 게 이제 요 전 모델의 체로키를 타고 있고, 제 이번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게 바로 요 페이스리프트 된 체로키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네, 전면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완전히 단순해졌지만 그만큼 더 세련됐다, 그리고 터프함이 더 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개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상승하는 이 7개의 콧구멍이 오히려 더 단순해졌지만 세련미는 더 더했다. 최근에 트렌드가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디자인의 트렌드로 가면서 지프도 그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단 범퍼 쪽에는 이제 메쉬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메쉬 그릴 가운데에는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제 실용성 측면에서 주차를 할 때나 뭐 아니면 후진, 전진을 할 때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도 갖췄고요. 또 밑에 범퍼 하단에는 이렇게 회색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투톤, 쓰리톤으로 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세련된 스타일을 가져갔습니다.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개등을 감싸고 있는 크롬입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요 LED 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종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 2.2 디젤 오버랜드가 5,890만원, 거의 6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인데, 비슷한 차종의 뭐 BMW 5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벤츠의 E200 정도, 요 정도의 차량을 보면은 이제 스마트 LED는 대충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LED고 스마트 LED가 아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이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다른 비교 대상의 중형 SUV에 비해서 더 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나 아니면은 탔을 때 공간 같은 경우도 일반 중형 SUV에 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고가 좀 높은 점이 그래도 체로키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프가 정통 SUV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루프레일이 빠질 수가 없겠죠. 다른 SUV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일반 완성차 업체들이지만 SUV 모델을 내놓는데 이 루프레일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데, 루프레일이 달려서 뭐 자전거를 실른다거나 아니면 위에 뭐 서핑보드나 요트를 실른다거나 이런 실용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SUV의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19인치 휠, 오각형 모양의 휠입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밝은 은색, 그리고 고스트 크롬처럼 좀 짙은 쥐색, 회색,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모델, 지난 체로키 모델에 비해서 휠은 더 젊은 층을 겨냥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을 더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면으로 왔는데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뒷면을 처음 보자마자 한 얘기가 배기구가 하나입니다. 싱글 배기구. 이게 더블이었다면 좀 디자인적인 요소적으로 더 멋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싱글인 건 좀 아쉽고요.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하지만 후면부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 모델과 똑같이 그대로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 곱하기 4 누가 어떤 초등학생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는 16 이렇게 낙서 쓴 초등학생도 있는데, 자, 4 곱하기 4 그러니까 상시 4륜 구동이라는 얘기고, 밑에 디젤이라는 로고는 초록색으로 써 있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론지튜드 그리고 오버랜드, 디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지금은 오버랜드여서 조금 더 하이 트림 이라는 거를 로고로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을 얘기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20, 30대를 대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차를 타본 사람으로서 대변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은 미국 차답지 않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아내고 있다. 지프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사실 제가 지프를 가장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 약간 아버지들이 타는 그런 차였거든요. 체로키는 그랜드 체로키는 이제 돈 많은 아버지들이 타는 차였는데, 이제 젊은 층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자인적인 측면, 외관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전 모델도 사실 생긴 거는 괜찮았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는 조금의 수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렬함과 세련미가 더해진 그런 모델이, 더 완성도 높은 모델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지프 2.2 디젤 체로키 오버랜드 가장 높은 트림,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타봤는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그 가솔린 차량만, 가솔린 SUV만 타서 그런지 시동 걸 때 약간 소음이 거친 거 빼고는 원래도 디젤이 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만족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 디젤 차량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BMW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한데, 어느 정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단점으로 꼽히고요. 5,890만원, 이게 4,400만원부터 한 5,8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프가 주는 브랜드의 만족감, 실용성,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충분히 뭐 지프야 워낙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또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니까 네. 저도 만족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 가솔린 트림이 4천만 원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디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트림하고 이 오버랜드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5천만 원대 초반에서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 5천만 원대 후반까지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을 준다면 5개 중에 몇 개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디젤 모델임을 감안했을 때 4.5 더하기 2.5 4.5 더하기 2.5 뭐예요? 4.75. 4.75요? 네. 4.75개. 5점 만점에 4.75 주신다고요? 네. 거의 만점이네요. 네, 거의 뭐 최근 타본 디젤 차량 중에서는 제일 뭐 성능이라든가 안전 편의성이라든가 제가 솔직히 이 지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랭글러거든요. 네네. 근데 랭글러보다 더 오래된 게 바로 이 체로키입니다. 체로키는 1974년 탄생했고 랭글러는 1987년 네네. 약 13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프의 이 전통적인 모델은 체로키인데, 뭐 랭글러가 하도 보편화가 많이 돼서 이 랭글러가 지프의 그런 대표 모델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와, 5점 만점에 4.75점 주셨어요. 저도
저는 맨날 요즘 4점대만 주는데 저도 이거 한 4.5점? 4점에서 4.5점 주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저희 촬영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전 모델 타고 있고 제 친구가 이번에 이 모델 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격 같은 경우는 요 이상 되면 사실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 뭐 합리적인 그 외제차 탄다고 뭐 생각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면 실용성과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젊은 층들이 많이 고르는 것 같고 디자인도 저는 좋고 그리고 고려도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 원상시 업체들이 매달 이 프로모션 금융상품을 많이 네네.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도 이 미국 차의 그런 견고함과 이 최근 들어 또 세련미까지 안전 편의상도 되고 기본으로 장착된 그런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승한 차가 지프의 체로키 모델인데요. 지난 4월에 출시됐습니다. 4월에 랭글러랑 체로키랑 모두 12종의 그 신차가 출시되는데 그 중 하나가 체로키 2.2 디젤 오버랜드 모델입니다. 자, 2열 시트는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천연 가죽 시트입니다. 아주 푹신푹신하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 레그룸 역시 넉넉해서 뭐 최근 서구화된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된 그런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풍도 2열 독립 냉온방으로 기존에 선택권이 없었던 2열 탑승객을 충분히 배려한 그런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6대4의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은 이로 인해 1500리터 이상의 이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최근 가족 나들이가 많은 운전자를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시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프 체로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에 앉았는데 지프 체로키 2.2 디젤 오버랜드 보면 1열 전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세련되어 있고 또 모든 기능은 이 8.4인치 모니터 안에서 대부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운전자 직관으로 변하면서 한결 차량 조작이 편해졌습니다. 네. 이 도어넥 캐치뿐만 아니라 센터 페시아를 두르고 있는 이 테두리 라인, 또 계기판을 두르고 있는 테두리 라인, 또 스티어링 휠의 이 지프 로고 등등 인테리어 곳곳에 이 진공증착한 크롬 도금 재질을 적용하고 또 이 강화 플라스틱을 입히면서 20, 30대 혹은 40대 초반 그런 운전자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지프 체로키 2.2 디젤 오버랜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체로키 2.2 디젤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 셔틀로 참 수월해졌고 또 5km 미만으로 달 때는 이 저속 아주 강력한 바퀴에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이 저속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저속 상태에서 이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을 선택하면 여성 운전자들이나 초보 운전자들도 한결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